그리고 귀에다가 댈 거야. 윤조가 귀에다 댈 거야? 알았어. 귀에다가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타켓을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창조자가 되는 핵심 비결은 주인의식에 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대상이 보이고 영감을 연결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시대를 돌파하는 힘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괴테의 아버지는 어린 괴테가 이탈리아를 꿈꿀 수 있도록 이탈리아 지도를 방에 붙여놨다. 어린 괴테는 매일 지도를 보며 마치 이탈리아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곳을 바라봤다. 다시 말해 어린 괴테는 마치 자신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곳을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기르는 사색을 시작하기에 앞서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볍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앞에 두고 사색하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네가 좋아하는 과자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이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며 만약 네가 그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네가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거다. 질문과 답을 반복하며 아이는 마치 자신이 과자를 만든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상상 속에서 자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중국 불교 임재종의 법어를 수록한 임재록에는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주체적인 삶을 강조한 수처작주라는 글이 써 있다. 수처작주를 해석해서 아래와 같이 옮긴다. 이 글은 내면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것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떠나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실의 눈이 깨어나야 한다.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밖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내면을 먼저 강조했다.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장소에서도 주체적일 수 있다면 아이는 자신이 서는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임재록에서 말하는 주인의식이다. 세상에 살기 쉬운 시대는 없었다. 우리 아이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의식으로 창조력을 자극할 수 있다면 아이는 어떤 시대도 돌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알아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아이. 세상이 가로막아도 그것을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아이.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창조력이 있고 그것은 주인의식을 통해 기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질문을 평소에 네. 많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일상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좀 괴테처럼 오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상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을 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이가 특히 남자아이들은 글을 안 쓰려고 그래요. 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오늘 떡볶이 먹었다. 한 줄 더 써 그러면 맛있었다.
한 주 더 썰으면 내일도 맛있겠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때리고 싶죠. 너무 공감돼요. 네, 때리고 싶은데 음. 그럴 때 때리면 모든 게 끝나요. 화내면 서로 이제 끝나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어떤 예를 들었냐면 네. 여름에 이제 캠핑을 가요. 캠핑을 가면서 부모님들이는 뭘 챙기죠? 캠핑 가면요? 네, 바닷가로 간다고 생각하면 캠핑 용품들이랑 뭐 음. 아이 놀 수 있는 도구들이랑 그건 너무 도덕적인 대답인 것 같고 술과 음식을 챙기겠죠. 아. 술과 음식을 챙기고 술과 음식 네. 네. 너무 기본적인 거라 말 안 네, 해서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은 네. 게임기와 스마트폰을 챙기겠죠. 충전을 만땅해가지고 네. 그 이제 도착하면 이제 어른들은 뭐랄까요? 술과 음식을 먹겠죠. 그쵸. 네, 그 네.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숨어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궁리하겠죠. 바닷가까지 가서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음. 아이들이 숨어서 게임하는 거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넌 바다에까지 와서 게임하고 있니? 그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다에까지 와서 술 마시고 넌 있니? 넌 집구석에서 마시다가 바다에까지 와서 술 먹고 앉아 있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너는 왜 그래? 난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 순간 이제 부모님이 참는 거죠. 일단 하고 싶은 말 참고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방에서 게임했던 때하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게임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 얘기하면 이제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담이고 아무튼 네, 너무 갑자기 하면 또 그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천천히 바다에서 게임하니까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뭐가 다른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바다가 보이니까 뭔가 게임이 더 리얼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더 리얼해? 집에서 했을 때랑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도 지금 바닷가에서 길 걷다가 이어폰을 뺐어. 왜 뺐는지 알아? 파도 소리 들으려고? 파도도 이 음악 들려주고 싶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도도 이 좋은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어. 약간 느끼하지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 네,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들려주기 위해서. 그 너도 바다에서 게임하니까 어떤 기분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엄마는 네 한마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걸 오늘 일기는 그거 쓰는 게 어때? 그래서 오늘 일기는 바다에서 게임하기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리고 만약 아이가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네. 그림으로 표현해봐. 엄마가 말풍선은 안무가 넣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못 할 수도 있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화가 눈앞을 가리면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보통은 침착하게 여기서 네. 왜 스마트폰을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면서 버려버린다고요. 네. 부셔버린다고. 바닷가에 던져버린다고. 네.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질문을 통해서 네.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구나. 네, 맞아요. 네, 너무 좋네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일이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채는 아이는 부모를 분노하게 하고 동시에 주변 상황을 어지럽게 한다. 무엇보다 아이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순간적으로 부모의 분노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가슴에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기다리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언제나 너무 쉽게 성급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쌓는 것은 어렵지만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건강도, 명성도, 사랑도, 행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쌓을 때 힘들었던 경험을 기억한다면 내가 힘들게 쌓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지금 당장 이 물건을 사고 싶지만 나중에 사도 괜찮다는 사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얻어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차분해지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다.
아이는 아주 세심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사색할 수 있게 되며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쌓인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차분해진 아이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할 것이고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할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해 줄 것이다. 급한 성격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최대한 부모가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자. 아이가 서두르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의 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자. 결국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배운다. 이 부분 되게 와닿았어. 성격이 급한 아이를 차분하게 하는 말과 글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사줘 이런 거 있죠. 진짜 육아하면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겪는 걸 거예요 아마. 지금 나중에 하자. 아 지금 요거. 맞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트에서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마트 가보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알게 돼요. 관찰하다 보면. 한 번은 그 지방에 갔다 그 지방에 마트 항상 가요. 가면서 한 30분 동안 앉아 있는데 네. 마트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제 징징대죠. 이제 엄마 배고파. 그러면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계산하지 않고 빵을 이제 꺼내서 5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를 줘요. 4개 남았죠. 그럼 이제 주면서 뭐라고 말하면 엄마도 맛이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 또 꺼내요. 3개 남았죠. 결국 다 먹어요. 빈 봉지만 남아요. 처음에는 하나 주면서 계산하겠지 생각하는데 계산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네, 빈 봉지는 남았으니까 빈 놓고 봉지도 하는 가져가서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 왔어요. 이렇게 할머니, 네. 할머니의 딸, 그리고 딸이니까 그 딸이 그 손녀의 엄마죠. 셋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어디 간 사이에 그 할머니가 손녀한테 과자를 뜯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이제 엄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나도 맛이나 보자. 또 이렇게 맛을 보려고 하는지 또 과자 다 먹어버리고.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보채는 거는 아이는 보채는 걸 타고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보채게 만든 거예요. 걔 뜯어주고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바로바로 사주고. 네, 충분히 참을 수 있는데 한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네.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제가 1년에 책 한 권 읽기 책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많은 책을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책 한 권을 오랫동안 보게 하면 그 아이들이 책 한 권 사주면 아이들은 보통 20분 만에 다 읽었다고 해요. 근데 다 읽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대충 읽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다시 읽게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세세한 곳까지 읽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심 내용만 읽다가 지루하니까 사소한 곳에 눈이 가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드라마 보잖아요. 네. 드라마 보면 너무 재밌어 2번, 3번 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주인공 위주로 보죠. 공유 위주로 보다가 이제 공유 옆에 있는 이제 조연들 그 사람들까지 본다는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 어디 메이커야 이렇게 그것까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거고 조연의 입장에서 주연의 입장에서 그 각각의 입장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차분하게 하나를 계속 본다는 것, 그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몰입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1편이 읽었으니까 2편 사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부모님들은 그게 아이들이 책 읽으니까 좋아서 막 사주는데 좀 참고 아이들이 보채도 보채는 건 오래 가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봐, 2번, 3번 더 읽어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혼자 읽고 있어요. 어느새 보채고 있다가 네. 그럴 기회를 주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럴 기회를 박탈해버리니까 자꾸 사주면서 하나를 여러 번 보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한테 주면 좋겠어.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자기 생각을 단 한마디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어른처럼 수준 높은 표현을 해도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특징은 어디에서 듣거나 읽었던 문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는 데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아래 문장을 읽고 필사해보자. 현명하게 말하고 싶다면 현명하게 살아라. 지혜로운 글을 쓰고 싶다면 지혜롭게 살아라. 글과 말은 나의 하루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쓰고 싶은 글을 삶에서 먼저 증명하라. 글은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상력을 기반으로 쓰는 글도 존재하지만 언제나 원칙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나온 글을 쓰는데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상상으로도 멋진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생각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깊을까? 이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쓰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하나로 통한다고 하시면서 아이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알려주기부터 시작해서 쭉 올바른 말하기의 의미를 알려주기 해서 남의 말이 아닌 자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포인트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어요. 작가님.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 요즘에 읽는 책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고 있어요. 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읽어본 책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 책으로 인해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나왔는데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네. 그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게 나왔다는 것은 그 책에 많은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영감 얻었으니까. 그렇죠. 난중일기를 왜 추천하냐면 아무 페이지나 펼쳐봐도 돼요. 일기니까. 아.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가 되게 짧아요. 한 줄, 두 줄. 보통 평균 5줄 이하예요. 그리고 말따름 5일 연속 읽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난중일기를 다 읽게 되면 그 말따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알게 돼요. 네, 그 말따 한 두 줄 쓰기 위해서 밤새 뜬 눈으로 나라 걱정하거든요. 그냥 말따가 아니에요. 난중일기 읽으면 가장 자주 나오는 대상이 3명이 있는데 하나는 임금님, 그 하나는 가족들, 아들들, 그 하나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처음부터 나와요.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2년 연속 부모님과 같이 서로 살지 못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어떻게든 떼어놓고 해외여행 가려고 이렇게 그렇죠. 애는 엄마가 봐줘. 우리끼리 갔다 올게 이렇게 반대죠. 네.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83살까지 살았어요. 네. 되게 오래 살았죠. 조선시대인데. 그렇죠. 예전에. 그게 다 이순신 장군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사랑을 보내서 건강하신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효는 타고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과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효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이니까. 넌 이순신 장군의 효를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에 3번 전화하기.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없어도 3번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한테 3번 전화한 걸 보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느끼게 되겠죠. 이런 마음이구나. 엄마는 뭐 할 말도 없으면 왜 전화해? 사랑이란 그냥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는 게 포인트군요. 네. 하여튼 뭔가 그때 생각나는 걸 생각해서 왜냐하면 전화하다 보면 그 이유를 스스로 알게 돼요.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저도 하다 보니까 전화를 3번 하기 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항상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원하는 거는 엄마가 하라고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 그거잖아요. 복종. 항상 저는 말 잘 듣기. 토를 달거든요. 네. 토를 되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달아가지고 항상 쏙쏙 빠져나갔어요. 네, 부모님이 할 말 없게 만드는 스타일. 그래서 글을 썼겠죠. 글 쓰는 건 토다는 거거든요. 첫 문장에 토를 달면 두 번째 문장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제가 반항하거나 뭐 반대 의견이 아니고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다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부모님이 하다 보면 네.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네 저렇게 효를 실천하는 거구나. 도덕책에 나오는 거는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닿지 엄마- 않죠. 그렇죠. 엄마 살짝 읽어주세요.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강인한 자제력에 있었다. 산책으로 자기 삶을 제어할 근본적인 힘을 길렀고 이를 토대로 수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칸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례와 연구로 증명됐다. 그런데 대체 왜 자제력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부모가 그것을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르치든 부모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치든 완성하는 자제력 교육 역시 포인트는 부모에게 있다. 모든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아이와 함께 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검소하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자. 아이의 생각을 충분히 들은 이후 검소하다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자. 검소한 사람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가 단순하게 돈을 아껴 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최대한 아껴 쓰지만 그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고 베풀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검소하게 살 때 그 사람은 가난해질수록 빛난다. 모든 부는 사람의 자제력을 잃게 한다. 하지만 검소함의 아름다움을 아는 아이는 다르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칸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견딜 수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네. 예, 이게 이제 자제력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이의 자제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제력이 왜 중요하냐면 네. 자기를 자제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작할 수가 없고 음, 예전에 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네. 하나를 참으면 두 개를 준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거래니까. 아 맞아요. 네, 아이랑 무슨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팀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이렇게 목을 감아가지고 전신 마비가 됐어요. 어머, 소아마비. 어떡해.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병원에서는 죽을 거니까 포기하라고.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르면서 결국 이제 대학까지 갔어요. 그 좋은 대학까지 갔고.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일화인 것 같아요. 그 나오죠. 상종경기 네, 처음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나오는데 그걸 제가 왜 썼냐면 그걸 들려주라고 쓴 거예요. 아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저 항상 이야기 한 줄로 통하는 거니까 네. 티모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컴퓨터가 발달해서 컴퓨터로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런이라고 써요. 런이라고 써요. 아빠 저 뛰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는 자전거를 6살 때 타고 한 번도 안 탄 상태였는데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배워요. 와. 배워서 아들을 뒤에 태워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고 그리고 달리고 싶다고 하니까 3종 경기 지는 뛰지도 않을 거면서 네, 아버지만 아들을 네, 이제 아버지만 데리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혼자도 수영, 힘든 거를. 수영하고 뒤에 튜브에 태우고 자전거 끌고 뒤에 태우고 달리기는 뛰고 밖에 달린 걸 또 태우고 아우. 그걸 하면서 이제 기록이 정말 좋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들 떼고 선수로 나가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없으면 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다 커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 그늘 아래서 자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난 네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한 줄이잖아요. 그 한 줄을 이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맞벌이면 출근할 때 안 가면 안 돼? 나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고 나가죠? 너 그 블럭 어디 샀지? 사주려면 엄마가 돈 벌어야지 아빠가 돈 벌어야지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하시죠. 네. 그러면 뭔가 아이한테 남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돈 벌자 이런 거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돼. 네, 먹고 살려면 소리쳐야 돼.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도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 어떨까? 우와, 그런 멋지다.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대답이지만 다르게 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돈이 아니고 너라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돈을 빼고 너를 넣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건데 왜냐하면 돈을 주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맞아요. 벌어서 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1,000만 원에 어떤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전하려면 돈이 아니고 그 마음을 제가 글로 써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면 이제 다른 사람은 못하죠. 사랑하는 부모님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보고 배울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만 배울 수 있어요. 전 그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 걱정해라. 네. 이 말을 듣고 뜨끔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희망이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좋은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날 보고 배우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럼 아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밖에 없다.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데모노 괴테, 몽테뉴 등 수많은 대가의 공통점은 어릴 때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너무 혹사당했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곁에 있어야 할 때 곁에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 들었고 질문이 필요할 때 영감을 줄 수 있는 뛰어난 지적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들은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는 선택도 서슴지 않았고 모든 환경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일하는 분야에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든 어느 순간 일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사라지고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며 더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려는 노력만이라도 해야 한다.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없다면 부족한 만큼 더 뜨거워지면 된다. 당신의 피나는 노력과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가 모를 리 없으니까. 부모가 귀찮다고 느끼는 것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걷는 일도 길어야 2년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길어야 3년이다. 또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묻는 아이의 질문에 답해주는 일도 길어야 5년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함께 걷고 식사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휴가 때 뭘 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으면 휴가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라고 답하는 부모가 많다. 일견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은 언제나 말에 그대로 담겨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사랑을 더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인생 문장을 읽고 쓰고 이야기하며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고 당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의 골든타임. 내 아이를 빛나게 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진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네. 한 말씀, 한 줄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부자가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졸업생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 탕감해주겠다. 그 모든 빚이 다 합해서 397억이었어요. 근데 그 빚을 연설을 하면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다 갚아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가 되게 길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흑인이다, 펀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다, 그 대학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대학을 돕는다, 여러 가지 있어. 어떤 지역이다. 저는 그걸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 한 줄을 기억하니까. 한 줄이 뭐였냐면 난 여러분이란 버스에 기름을 조금 넣어준 거다. 그게 멋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많게는 한 사람당 빚이 1억이에요. 학자금 빚 대출 1억이에요. 많게는. 적게는 3천만 원. 그러면 당장 출발하지 못해요. 빚을 갚아야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쵸. 연료를 못 넣어요. 연료 사면 다 빚 갚아야 돼요. 몇 년 동안 출발 못하는 건데 지금 출발하게 해줬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마음이 그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라는 버스가 이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네. 부모가 부모 인문학습을 위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단 한 명의 지지자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책을 많이 썼고 출판 업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이의 모든 경쟁력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한다. 근데 이게 1, 2, 3, 4, 5, 6 하면서 책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6학년 아직 늦지 않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죠, 네. 사실. 영어, 수학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시작할 수 있대. 그게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모든 아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책 쓴 저자는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기 아이는 그랬으니까. 근데 내 아이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교육 책을 쓸 때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을까? 제 책의 그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내 아이만을 위한 자녀 교육서를 써야 된다. 자기 삶을 통해서. 좀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전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의 전환이 네. 됐는데, 실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좀 많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강의 가셔도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부와 관련된 그 책은 언제 네. 나오는 거죠? 8월, 9월 정도에 네, 그때 나오려고. 곧 나오겠네요. 네, 제가 열심히 쓰고 있고 네. 공부는 이렇게 모든 부모님의 염원이고 그쵸. 아이들 역시도 그걸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서 열을 깨닫고 열을 깨달은 것을 100가지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 그걸 제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네. 자기주도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너무 네.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연라이나.